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번째 지문으로 24학년도 3월 모의고사 첫 번째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9번까지 지문이고 가와 나로 이루어져 있죠. 문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4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고르는 거고 가와 달리 나 2번 나와 달리 가는 3, 4번 가나 모두 4번 가나 모두 5번 가나 모두로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가번 지문을 읽으면서 2번부터 5번까지를 살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5번에서는 가에 대한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가를 읽으면서 일치, 불일치를 찾으며 푸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6번은 나에 관한 문제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 7번 기억부터 디귿이 나왔네요. 어디 있는지를 빠르게 앞에 가서 살펴봤더니 가에 관한 문제죠. 그럼 가를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고 상관주의자, 군맨 그냥 이런 거는 체크만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기 문제니까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체크해 두시고요. 9번에 어휘 문제가 나왔죠. 자, 어휘 문제 각각의 어휘가 나왔을 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풀면서 5번에 있는 요 가의 일치불일치 문제를 이제 문단마다 보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가번에 문단 번호 매겨봅시다. 1문단 책상 위에 빨간 사과, 2문단 현대철학자, 3문단 이렇게 인간, 그리고 4문단 매야수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기억이 먼저 등장을 하네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밑에 7번에다가 간단하게 써놓고 오면 되겠죠. 기억은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과가 놓여 있는 상황. 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가서 1문단을 쭉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여기 A가 등장했죠? 공통된 입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형성되다, 공통된 입장이 뭐 만들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비슷한 말인지 한번 가서 봤어요. 형성되다, 만들어지다 라고 가서 봤는데 형성되다, 만들어지다의 사전적 의미가 도와서 이루게 하다 일까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1번부터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1번에 일단 체크를 해두고 나머지 내용을 계속 확인하면서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해서 1문단을 다 읽었어요. 읽은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의 답을 찾아줘야겠죠. 그렇게 찾아봤더니 자, 5번째 줄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상의 실제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 5번에 1번의 내용이 되겠죠. 5번에 1번. 즉 여러분 근대 철학자들 중에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나중에 현대 철학자 메야수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러한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명명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즉 상관주의자들의 경우는 어떻다?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상의 실제함은 사유에 의존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을 의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의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뭐예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작용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5번에 1번 내려가서 보시면 상관주의자들은 감각의 작용이 있어야 사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 맞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5번에 1번을 지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내용을 좀 볼까요? 이 근대 철학자들의 내용을 조금 이어서 더 보면은 5번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A 뒤에 있는 거. 그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은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 이게 5번의 근거가 됩니다. 즉 사유에 의존하지 않는 사유와 독립되어 있는 존재는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려가서 봅시다.
근대 철학자 중에는 사유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의 실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상관주의자들인 거예요. 상관주의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1문단을 통해서 이렇게 1번과 5번 상관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문단으로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 철학자 메야수가 이런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명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보다 보니까 5번째 줄에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제한했다는 문제의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한했다, 요거 사유의 관계로 한정시켰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한정시키다 라는 문제가 있다 라고 바꿀 수 있는데 9번에 2번 가서 보니까 어때요? 일정한 한도를 정했다, 한도를 넘지 못하게 했다. 한정시켰다, 한도를 정했다 라는 말 여기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한도를 정했다. 선생님이 바꾼 말과 비슷하네요. 그럼 2번이 맞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B를 지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역시나 46년 전에 년 전에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합니다. 입증되었다. 비슷한 말로 바꾸면 증명되었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9번에 3번 가니까 어때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다라고 써있죠? 제대로 바꿨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면은 C도 지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9번에 2번과 3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읽고 5번의 근거를 또 찾아야겠죠? 찾아봤더니 현대 철학자 메야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유우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5번에 3번에 해당해요. 자, 메야수는 어때요? 사유우존적인 대상뿐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는 얘기가 쭉 전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5번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죠.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 이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5번에서 3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맞는지를 살펴봐야겠죠. 5번에 남은 것은 2번과 4번이니까 이 내용들을 한 번씩 더 읽어본 다음에 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바로 그 다음 줄에 이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주장은 상관주의가 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제한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여기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 5번에 2번과 관련이 있겠죠. 5번에 2번 보시면 상관주의의 입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관주의의 입장이 인간의 사유를 제한했다, 즉 한정시켰다라는 거죠. 한정했다라고 보았다. 이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한 거죠. 그럼 5번에 2번 그대로 나와 있네요. 상관주의의 입장이 인간의 사유 영역을 한정했다고 보았죠.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울 수가 있었죠.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3문단에 가서 내용을 쭉 읽습니다. 읽는데 여기에 이제 공전하는 달, 니은이 나오고 디귿, 일식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밑에다가 조금 써놓읍시다. 니은은 공전하는 달이고 디귿은 일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관련지어 설명해야 되니까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상황. 이거는 어떤 거예요?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거라는 지금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보면. 그럼 공전하는 달은 디귿, 일식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메이어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일식은 어때요? 일식이 있다고 해서 공전하는 달이 이것이 디귿과 인과적인 필연성이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해요. 인과적 필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필연성을 갖지는 않는다. 즉 여러분 일식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일식을 뭐라고 봤냐면 우연적인 현상이라고 봤다는 거죠. 이것을 우연성이다. 그러니까 공전하는 달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일식이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이 일식이라는 현상 자체를 우연성으로 봤다는 거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정리를 해 놓으시고 가면 이제 좀 이따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이제 계속해서 5번에 남은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문단에 내용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3문단 끝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우연성을 가진 존재에 대해 그의 주장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5번에 4번과 관련이 돼요. 자, 5번에 4번 뭐라고 나와 있나요? 메아수의 철학은 사유와 독립하여, 자,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에 대한 사유가 필요한다. 그러니까 즉 우연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것은 이러한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에 대해, 그러니까 공전하는 달이나 일식과 같은 것들,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5번의 답이 확실히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여기 기억 디귿과 관련해서 상관주의자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군맨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만큼 봤으면 군맨이 그냥 나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관주의자가 가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상관주의자의 견해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밑에 상관주의자의 견해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찾아봅니다. 기억의 빨간 사과는 상관주의자에게 사유와 분리된 대상인가요? 아니죠. 감각기관은 여러분 사유예요. 사유를 할 수 있어야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유와 분리된 대상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 말 자체가 틀렸네요. 상관주의자와 군맨 모두라고 했는데 상관주의자는 사과가 실제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기억에 관한 이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쓴 거. 사과가 실제한다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필요한 거죠.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니까 여기서 가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상관주의자와 달리 군맨은 이건 모르고 상관주의자와 달리 군맨은 판단할 수 없고 군맨과 달리 상관주의자는 상관주의자는 니은을 대상 디귿을 사유로 파악한다. 여러분 여기서 공전하는 단과 일식에 관해서 상관주의자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우연성에 대해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공전하는 단과 일식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상관주의자를 비판한 메이어죠. 이건 메이어가 말한 겁니다. 따라서 상관주의자가 니은을 대상 디귿을 사유라고 파악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만 읽고 1번과 5번을 지울 수가 있고 2, 3, 4번을 나를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남겨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3문단을 보니까 여기 시도하다 라는 말이 나오네요. 사유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유와 세계의 확장을 시도하다. 이거는 세계의 확장을 이루어 보려는 것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루어 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랬는데 뒤에 갔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한다.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잘 바꿨네요. 제대로.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D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9번 한번 가볼까요? 9번에 여러분 지금 2, 3, 4번까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1번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자 일단 4번까지 확인했으므로 5번만 나에서 확인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9번에 5번 확인하면 되고 7번에 2, 3, 4번 확인하면 되고 6번 풀면 되고 5번 풀렸죠. 마지막으로 4번에서 가에 관한 것만 확인해주고 나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1번은 풀 수 없고 2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철학자의 주장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므로 틀렸고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의 주장과 관련된 개념을 구체적 예를 통해 설명. 구체적 예를 들었죠,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까 어떤 것들 얘기했나요? 메아수가 얘기할 때 46억 년 전에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 또는 공전하는 달과 일식의 관계. 이런 것들의 구체적 예가 나왔죠? 그러므로 가는 맞습니다. 가는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4번. 특정 철학자들이 주장해 가지는 이론적 장점과 시대적 관계. 가는 틀렸죠, 요거? 아닙니다. 5번. 상반된 입장을 가진 철학자들의 주장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 설명하지 않았죠? 틀렸네요. 그럼 벌써 2번, 4번, 5번을 지울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나를 읽으면서 우리 뭐만 판단하면 돼요? 1번, 3번만 판단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를 읽으면서 판단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나번으로 넘어오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4번에 1, 3번, 5번 됐고 6번에 나의 버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죠. 그러면 이 6번 문제를 우리가 일치, 불일치 문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6번의 문제를 일치, 불일치처럼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설계를 해주시고 올라와서 나번 지문에 문단 번호를 먼저 매겨볼게요.
지동설이 1문단, 오른쪽으로 가서 군매는 2문단, 자,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3문단, 버전이 4문단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와서 이제 나번에 1문단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바로 버전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버전이 나에 나오는 이 버전이죠. 6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일치불일치로 풀면 되겠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첫 문단을 보고는 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첫 문단 읽고 6번 읽고 다시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와 줍니다. 두 번째 문단에 넘어왔더니 9번이 제일 먼저 풀리겠네요. 실제한다고 간주된다 라고 나왔는데요. 실제한다고 여겨지다 라고 우리 바꿀 수 있겠죠? 여겨진 것이다. 자, 9번에 5번 봤더니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긴다라고 했네요. 여긴다. 그럼 맞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5번도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9번의 답은 확실히 1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단 첫 번째 줄부터 군매는 이러한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말이 6번에 3번의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군맨이 말하고 있는 이 앞에 뭐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군맨은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시기에 존재한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6번에서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자, 버전에 대한 설명이죠.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도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이 존재하는 시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3번이 틀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 내려와서 보시면은 세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간주된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6번에 2번의 근거가 되겠죠. 즉 뭐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버전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세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거예요. 실제하는 게 아니죠. 실제한다고 간주된, 여겨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6번에 2번에서처럼 세계의 실직성이 확증된 이후에 구성된 걸까요? 아니죠. 실제한다고 여겨진 것이죠. 실제성이 확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2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또 밑으로 내려와요. 자, 이제 3문단 내려와서 내용을 쭉 읽습니다. 세계에 대한 군맨의 입장 이걸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줄 그는 오름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오름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름 버전이 세계를 구성하는데 이때 오름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오름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천동설이 옳았을 때는 그냥 천동설이 옳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틀렸어 라고 말할 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오름에 대한 기준이 그냥 바뀔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이게 6번의 5번과 관련이 되겠죠. 자, 그럼 6번에 5번 가서 볼까요? 6번에 5번. 버전은 오름을 지녔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고정불변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천동설이 옳았기도 했고 지동설이 옳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불변이 아니라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6번에 5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6번에 5번 우리 체크한 거 그 아랫줄에 보면 적합함으로 버전의 오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 6번에 4번에 해당합니다. 자, 오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여러분. 이 오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적합함이에요. 적합한지를 가지고 오름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6번에 4번 가서 볼까요? 6번에 4번. 버전의 적합함은 오름을 통해 판단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적합함을 판단하기 위해 오름을 쓴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적합함을 판단하기 위해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위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합함이 오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죠? 반대로 되어 있죠? 적합함이 오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은 오름이 적합함을 판단하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구조가 본문의 내용과 잘못되어 있네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설명 지금 잘못한 거예요. 반대로 설명했어요. 4번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 3, 4, 5번이 다 틀렸네요. 답은 1번이겠네요.
답은 1번이 되고요. 그럼 버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세 개를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말이 맞는지? 요거를 보면은 얘들아 그냥 천동설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버전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버전은 적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세기의 서구에서 천동설이 옳은 버전이었던 것. 이걸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천동설이 옳은 버전이었던 건 뭐예요?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걸 통해서 버전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세 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냥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16번의 1번의 근거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적합해야 한다. 이 적합했을 때 옳은 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이 그 시대에서 천동설은 그냥 옳은 버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굿맨이란 사람은 주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6번에 1번 6번에 1번 또 풀렸네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선생님이 지금 16번이라고 쓴 것 같은데요. 쓰면서 그쵸? 6번에 1번입니다. 6번에 1번. 그래서 4문단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읽었어요. 내용을 읽고 나면 여러분 4번에 이제 1번, 3번 중에서 해결할 수 있겠죠? 1번. 가와 달리 나는 과학 분야에서 파생된 특정 철학의 확립 과정을 서술하는 겁니까? 과학 분야에서 파생된 특정 철학의 확립 과정? 아니죠. 틀렸네요. 자, 3번. 특정 철학자의 주장과 관련된 개념. 구체적 예. 설명해주고 있죠, 여기도? 천동설과 지동설 설명하면서. 그래서 얘도 나도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 3번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7번 또 판단할 수 있겠죠. 7번에 우리가 2, 3, 4번만 보면 되잖아요. 2, 3, 4번. 자, 그러면은 2번. 상관주의자와 굿맨 모두 사과가 실제해야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가?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7번의 내용. 요거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자, 요거 이 문단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굿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쭉 이 사람이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나와 있죠? 요걸 7번에 2번에 근거로 할 수가 있겠네요. 즉 그럼 굿맨도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실제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봤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측면에서 상관주의자와 일치하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굿맨의 의견이. 그럼 7번에 2번 여기에 나오는 거. 자, 이 말 맞는 설명이네요. 여기 굿맨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3번 볼까요? 굿맨은 니은이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판단과 무관하게 당연하게 옳다? 과학적 사실은 판단과 무관하게 당연하게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천동설 시기에 옳은 이유는 뭐예요? 천동설 시기에 옳았던 이유? 요 위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옳았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옳음이 있었던 이유는 옳음은 적합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옳았던 이유는 적합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합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적합했기 때문에 얘를 옳음으로 치부했던 거예요. 그게 16세기에는 천동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판단과 무관하게 당연히 옳은 게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적합했기 때문에 옳다고 본 거예요. 그러므로 판단과 무관하게 당연히 옳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이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굿맨은 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진술이 감각과 관련된 범주로 분류되어야 옳은 버전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굿맨은 감각과 관련된 범주로 분류되어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죠. 감각과 관련된 범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옳은 버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은 버전이 되려면 저기 버전이 적합해야 되겠죠. 버전이 적합해야만 세 개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굿맨은.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끌어오시면 돼요. 이 말이 틀렸고 굿맨은 옳은 버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전이 적합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적합해야 한다. 이래야 옳은 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설명도 틀렸습니다. 그럼 3번과 4번의 설명이 모두 틀렸고 2번 요 말 우리 이 문단에서 찾았죠. 그래서 자
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은. 그쵸? 본문에 답은 다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 4번 풀렸죠? 5번, 6번, 7번도 풀었네요. 9번도 5번도 확인했고 9번도 풀렸죠? 남은 거 몇 번? 8번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되겠네요. 8번 봅시다. 하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임 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 철학자 A는 인식 독립적인 대상을 부정하면서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라고 했죠. 요거 여러분 뭐랑 똑같아요? 요 기억과 똑같죠.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거. 요 기억의 생각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인식할 수 있다. 대상과 인식을 같이 보는 이런 철학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철학자 B는 모든 것을 의심해서 감각되는 대상, 감각에 따른 인식 모두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가 지문에서 봤던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관주의자들이에요. 상관주의 철학자들.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근대 철학자 중에라고 말해요. 근대 철학자들 일부가 상관주의자고 이 사람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철학자 C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반복, 결과는 경험의 반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선조적인 것에 대해 가의 매야수는 실제한다고 보고 철학자 A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겠다. 여러분 여기 선조적인 것이 뭔지 우리 알아야겠죠. 선조적인 것에 대해 가의 매야수가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기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매야수는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를 선조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이 출현하기 전에 모든 전부를 선조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이 출현하기 전에 나타난 모든 것을 우리는 감각으로 알 수가 없죠.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현하기 전에 존재한 모든 것은 선조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부정하면 선조적인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본 거죠. 예를 들면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다 이런 거. 그거랑 충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메아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를 부정하면 충돌을 일으킨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메아수가 왜 말했을까요? 위에 있는 상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들을. 그러니까 상관주의자와 반대되는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밑에 와서 볼까요? 이 선조적인 것에 대해서 매야수는 실제한다고 보겠죠? 그런데 철학자 A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얘는 대상을 인식해야 있는 거다라고 말했으므로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보겠죠.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철학자 B와 달리 가의 매야수는 감각에 따른 인식은 실제하지만 감각되는 대상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철학자 B는요 어떻게 말을 해요? 감각되지 않는 대상, 여기 보면 감각으로 철학자 B는 감각되는 대상, 감각에 따른 인식 모두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감각에 따른 인식 이런 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감각되는 대상, 감각에 따른 인식 모두 실제하지 않는다. 철학자 B는 감각에 따른 인식은 철학자 B는 B와 달리 그렇죠. 근데 철학자 B와 달리 매야수는 감각에 따른 인식은 실제하지만 감각되는 대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감각되는 대상,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매야수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감각되는 대상을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우연적으로 발견되는 거 또는 우리가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조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한다고 말을 한 거지 감각되는 대상을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선생님이 일단 물음표를 쳐놓고 내려갔어요. 2번이 답인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좀 여기서 이제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갔습니다. 나머지를 봤어요. 자, 가의 매야수와 철학자 C 모두 인과관계에서 필연성은 나타나지 않겠다고 보겠고 철학자 C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이 없다라고 봤고
여러분 매야수도 어떻게 봐요? 매야수도 우연성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하죠. 따라서 둘 다 필연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겠고. 너무 맞는 설명이네요. 나의 군면에 따르면 철학자 B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감각되는 대상,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겠군. 이것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게 인위적인 건지. 요거 여러분 우리가 6번에 2번 설명한 거 여기에 근거가 돼요. 8번에 4번에 근거가 됩니다. 자, 세 개는 뭐다?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죠. 그럼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은 어떤 것이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간주된 것이죠.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사람 말한 거죠.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감각되는 대상,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겠죠. 맞는 설명이 되네요. 나의 군면은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버전이 다양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 이거 다 버전이라고 했죠. 철학자 C는 결과는 경험의 반복에 따른 추측. 여기 나왔잖아요. 그대로 결과는 경험의 반복에 따른 추측이라고 보겠죠. 맞는 설명이네요.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2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돼요. 자, 이제 8번 내용도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6문제 모두 풀어줬습니다. 대부분 지문을 읽으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문을 읽으면서 가나 지문 나눠서 읽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이렇게 좀 해보시면서 하시면은 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22번째 시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